네, 신부체온TV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요즘 날씨가 후덥지근하죠. 휴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한의원도 좀 일주일 동안 갔다 오고 해서 우리가 동영상 촬영이 좀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회원님들한테 죄송스럽고요. 바닷가에서 수영한 이후에 다른 회를 드신다거나 다른 잘못된 먹거리를 드셔서 가려움증이 많이 발생하는 분들이 옵니다. 저희 한의원은 피부 전문 한의원이라 특히 가려움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죠. 자, 오늘도 우리가 왜 가려움증이 또 발생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고요. 환자분의 그 질문 중에 우리가 가려움증과 또 피부 묘기증을 앓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될지 그 치료 방법과 치료 원칙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포는 열 에너지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인 일을 할 때는 열 에너지 발생량이 정상적인 형태가 되겠지만 세포의 기능 장애나 기능 저하가 지속될 경우에 있어서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상대적으로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그때 다양한 염증성의 증상이나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는 게 바로 지금 피레토세라피의 질병관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제가 피레토세라피적인 관점,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제가 4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심부 온도는 37도여야 하죠. 심부 온도가 37도일 때는 가장 정상적인 생리 현상을 발휘하게 돼서 무병장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심부 온도가 자꾸 빨리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요절하게 되고 질병에 노출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라고 말을 했죠. 근데 문제는 심부 온도는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죠. 병원에서 체온을 측정하는 것은 대부분 다 피부 온도입니다. 피부 온도를 측정해서 높으면 그냥 해열제를 쓰는데 그 때문에 해열제의 부작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가 항상 37도여야 한다. 그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피부 온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피부 온도는 뇌를 포함한 오장육부의 온도, 또 내부 장기에 있어서도 표면의 온도, 점막의 온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심부 온도와 피부 온도는 항시 시속 게임을 하면서 체온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심부 온도가 올라갈 때는 피부 온도가 내려가고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심부 온도가 일시적인 저하라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심부 온도가 만성적이고 장기적으로 내려갈 경우 그럼 내 몸에 어떤 생리 또 병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죠.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는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라는 거, 또 표면 장력은 약화되고 모공 다침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죠. 자, 아무래도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체열의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모공을 닫게 됩니다. 모공이 닫힌 이후에 우리는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전신으로 골고루 분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 에너지는 전도, 대류, 복사, 정발 4가지 타입으로 이동을 하는데 바로 그 과하게 이동하는 쪽에 점막의 온도, 피부 온도가 더더욱 올라가게 돼서 그때 염증과 다양한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요. 모공이 닫혀서 열이 방출이 안 될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게 됩니다. 바로 그때 가려움증까지 동반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공이 닫히면 땀의 분비는 줄어들죠. 그런데 땀이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또 국소적으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가지의 생리 병리적인 현상이 장기화되고 반복이 될 때
반드시 우리는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심부 온도의 저하는 바로 면역력의 저하입니다. 면역력은 뭐냐? 바로 심부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심부 온도가 잘 유지될 때, 그럼 면역력도 잘 유지가 되고 증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이론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꽃가루 알레르기 이후에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증 및 피부 묘기증을 앓고 계신 분의 어떻게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또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꽃가루 알레르기 이후에 지속적인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 묘기증이 발생한다는 건데, 자, 가려움증 정도는 이틀에 한 번씩 항히스타민 제제를 안 먹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입니다. 라는 이야기. 자, 만약 약을 구배 놓지 못해 이틀에 한 번 약을 안 먹으면 거의 딱 약을 먹은 지 이틀이 되는 시간부터 피부가 조금씩 간지럽기 시작하고 점점 심해지다가 안 먹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는 마치 술을 마신 듯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라는 이야기. 자, 항히스타민 제제는 히스티딘을 히스타민으로 분해할 때 필요한 그 효소의 기능을 억제하는 약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몸에서 열 발생이 안 되잖아요. 줄어들잖아요. 그럼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어져서 가려움증은 완화되는데, 문제는 심부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거죠. 심부 온도가 내려가면 모공은 더더욱 다치잖아요.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고 그 열이 방출이 안 되면 또다시 긁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호소한 바로 그대로입니다. 약을 먹으면 진정이 되고 또 며칠 안 먹으면 다시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 술을 마신 듯이 머리가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항히스타민 제제를 안 먹게 되면 몸에서 이제 열이 발생하는데, 지금 현재 이분은 심부 온도는 낮고 피부 온도는 높고 모공이 닫혀져 있잖아요. 모공이 손발끝에서 닫혀져 있거든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는 구멍이 많은 상체로 열이 쏠리게 됩니다. 그럼 가슴 부위에 있는 열 에너지도 이 위로 치솟게 되거든요. 그럼 가슴이 답답해진다거나, 또 열 에너지가 위로 머리로 쏠릴 경우는 머리에 두통이라든지 어지럼증이라든지, 심한 경우는 이명 난청까지도 생길 수 있고요. 밤이 되면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항히스타민 제제를 안 먹으면 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지도 정확히 이해해 주실 때 우리는 가려움증은 반드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 체질을 그래서 알레르기 내과랑 피부과를 가본 적이 있는데 둘 다 그냥 항히스타민 제제만 처방을 해주었다. 맞습니다. 그냥 가려움증에는 항히스타민 제제가 그냥 뭐 마약이에요. 너무나 잘 들으니까. 심지어 항히스타민 제제는요, 뭐 비염에도 치료하게 됩니다. 치료해요. 또 염증 치료약으로도 둔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가려움증 치료에만 항히스타민 제제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체질을 바꿔보라는 말을 해주셔서 차가운 물을 마시던 걸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목욕할 때 물 온도도 바꾸고 또 보았지만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진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라는 이야기죠. 있죠.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죠?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끌어올려야 되고요. 닫혀져 있는 모공은 열어줘야죠. 또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를 낮춰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 이 열 에너지가 골고루 전신으로 분산, 방출이 되죠. 어느 한쪽으로 열이 쏠리지 않고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은 자연스럽게 치료되죠. 저희 홈페이지 한번 보세요. 너무 가려움증 환자들 치료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 한의원은 다른 그 어떤 병의원에서 주장하지 않는, 또 완전히 치료 방법이 다른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대부분의 기관들은 다 항히스타민 제제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 환자든 의사든 다 만족할 수밖에 없죠. 왜?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그건 일시적인 효과다라는 이야기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 있는 음식들도 굉장히 많죠. 기름진 음식, 술 같은 경우는 직방입니다. 술을 먹으면은요, 열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발생하고 신분도 피부도 동시에 올라가요.
근데 신부온도가 올라가는 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공이 확 안 열리게 된단 말이죠. 자, 모공이 안 열릴 때는 강제적으로 열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병 환자들은 술을 마시면 더욱 가려움증이 생기고 피부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음식 하나하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식습관 하나, 생활의 어떤 습생 또한 다 이렇게 신부온도가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치료는 완벽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오늘은 또 가려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치료해 드릴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나 또 유튜브, 그 다음에 블로그 쪽을 한번 더 참고를 해보세요. 항시 희망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